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불꽃세대 예수심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하루 목표 200g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극단적으로 몸무게를 줄이려는 중2 여학생이 소개되었다. 그 여학생의 하루 목표는 최고 200g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체중계에 올랐다. 목표만큼 체중이 줄지 않으면 화장실을 몇 번이고 들락거렸다. 체내 수분을 줄이려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침을 자주 뱉었다. 그래도 체중에 변화가 없으면 멀쩡한 손톱, 발톱, 머리카락까지 잘랐다.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 여학생은 어느 정도 몸무게를 줄여야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원인이 몸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체중만 줄이면 인생도 변할 거라는 생각이 갇혀있던 것이다. 이 여학생의 생각과 행동은 좀 지나치지만 체중이 정상임에도 뚱뚱하다고 여기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 모습을 싫어하며 절망하기도 한다. 일본의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살을 빼고 싶다고 말하자 남자친구가 발끈하며 반대했다. 여학생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데 도대체 왜 반대하는데? 남자친구가 답했다. 나는 너의 1g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어. 이런 남자친구를 얻는다면 행복은 충분히 보장된다. 나는 청소년에게 어장관리할 필요 없이 내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바라봐주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청년이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 성형수술을 받으려 한다. 특히 청소년은 외모에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면 적어도 비주얼은 비슷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못마땅해 한다. 하나님께서 연예인을 만드실 때는 포토샵으로 섬세하게 그리셨지만 자기를 만들 때는 그림판으로 대충 그리신 게 분명하다며 속상해한다. 외모가 좋은 여학생이 소녀시되면 자기는 석기시대라고 탄식한다. 누구는 수지처럼 태어났는데 자기는 저수지 같다고 비하한다. 이런 청소년에게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여겨진다. 외모에 대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외모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내가 선택한 외모라면 내 책임이지만 태어나면서 자기 외모를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정말 다이어트는 평생 다이어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헌혈 하려면요 몸무게가 45kg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몸무게가 한 번도 고등학교 때는 45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했어요. 뭐 일정한 시기에 되면 헌혈차가 학교로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버스에 올라가서 헌혈하고 나면은 뭐 빵하고 우유를 주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한번 올라갔는데 몸무게하고 미달이라고 내려가라 하고는 그리고는 한 번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45를 벌써 초월했는데 말입니다. 사실 외모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참 미인이다, 저 사람은 미남이다, 훈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남편이 저희 첫사랑이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죠. 눈이 먼 남자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떤 남자를 봐도 잘생겼다거나 눈이 뭐 뿅 간다든가 하트가 눈에서 뿅뿅뿅 나온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남편인데 그 남자를 보고는 진짜 뭐라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심지어 좀 통통하고 제가 보기엔 통통한 남들은 뚱뚱하다 하더라고요. 통통하고 통실통실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직장에 이제 같이 여직원 중에 어떤 분이 여러 명이 이제 남편을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신랑 산적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백마탄 왕자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산적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머리에 망치를 한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그게 이제 결혼하고 먼 훗날 이야기예요.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이제 앞에 뭐 누가 탔어요. 그리고 뒤에 저하고 시댁 식구들이 탔어요. 그 남편 앞에 운전하고 있었고요. 그래 가다가 이제 갑자기 남편 머리를 딱 봤는데 가리마가 머리에 두 개인 거예요. 깜짝 놀라고 제가 이제 당신 가리마가 두 개네 하니까 남편이 난 원래부터 두 개였는데 이랬고 시어머님께서 옆에 타고 있었어요. 두 개인 건 몰랐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 속았구나. 농담이지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리마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가리마가 두 개면은 뭐 결혼을 두 번 한다든가 뭐 물론 속설이죠. 제가 뭐 거기에 놀랐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리마가 두 개인 것도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한참 살면서도 몰랐다는 거죠. 그것처럼 외모라는 거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도 있고 또 외면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드실 때 정말 지문도 틀리고 머리카락이 다 틀리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변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비너스 그림 보세요. 비너스가 날씬한가요? 허리가 잘록한 거 아니잖아요. 배 부분 보세요. 통실통실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외모는 또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진정한 당당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먼저 나를 자족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나는 걸작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진심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하얀 병동에 가야 되지 않는가 갈수록 정세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일종의 나르시즘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거든요. 내 자신이 나는 진짜 이거밖에 안 돼. 남들은 쌍꺼풀이 난 쌍꺼풀이 없어. 남들은 허리가 잘렸고 나 허리가 나왔어. 나는 키가 작아. 뭐 뚱뚱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보기 싫을 정도 뚱뚱한 게 아니면은요. 물론 자기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다이어트 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보통 왜 밥 먹을 때 이제 밥을 좀 많이 먹잖아요. 탄수화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밥만 줄여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반 공기를 먹는다든가 나머지 반찬인가 이런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 다이어트 하면은 그 페이는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하루에 한 공기 먹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한 공기 먹으면은 그 한 공기를 반 공기로 탄수화물을 줄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뭐 야식하지 않는 거 정말 쉬운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뭐 계단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하루에 물은 여기 있는 여중생처럼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2리터 마셔준다든가 물 마셔야 피부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 그죠? 그런 거라든가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해요. 그래야지 정말 몸에 수분만 빠져서 삐쩍 그런 거 원치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일본의 남자친구가 그랬죠. 나는 너의 1g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어. 근데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가씨 때는 날씬하던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왜요? 갑자기 마음을 푹 놓고 애 놓고 살이 쪄서 펑퍼짐하면서 언제 살이 막 두세 배로 부른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 그런데 우리 직장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가씨 때는 정말 날씬하고 예뻤는데 애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진짜 전형적인 이제 아줌마처럼 돼버리고 살이 완전히 몸이 배가 돼버리면은 자기 자신의 몸도 사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남편께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보기 좋다고. 근데 그거는 과연 진짜 그게 와이프를, 아내를 위하는 길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보고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가면은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통통하거든요. 보름달이 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빗대어서라든가 또 살을 빼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살을 뺀다는 게 뭐 남들한테 보기 좋고 몸매 관리가 아니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한 몸무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슬이 길었죠. 하여튼 외모는